현대 엔지니어링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공모 관련 내용이 밝혀진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2022년 1월 28일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가와 공모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청약일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3일 목요일 시작하여 2월 4일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상장은 환불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5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시간을 확인해보면 1일차와 2일차 모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청약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당 평가가액은 88,958원으로 산정되었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주당 평가가액에서 할인율이 적용된 57,900원에서 75,7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당 평가가액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7조 1,100억 원이고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면 상장 시가총액은 6조 500억 원이 됩니다. 만약 공모가 하단인 57,900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상장 시가총액은 4조 6,300억 원이 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 시가총액을 현재 시가총액 순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된다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LG U+ 다음으로 59위가 됩니다. 만약 공모가가 하단인 57,900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가총액 순위는 삼성중공업 다음인 72위가 됩니다. 표에 있는 순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포함된 순위이기에 하나씩 빼서 계산하였습니다. 공모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일반 청약자에겐 25%가 배정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나머지 55%가 배정되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75,700원 기준 전체 공모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 규모를 역대 공모 규모와 비교할 때 11위인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18.8% 작은 규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서 그렇지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 규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20%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422억 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직원 숫자는 4,356명에서 6,383명입니다.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규모는 약 3,8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기존 대형 IPO에 비하면 직원 1인당 배정 규모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1인당 평균 급여액도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 회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청약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청약증권사는 모두 7곳입니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각각 30.4%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현대차증권에 26.1%,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는 3.9%,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는 2.6%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주식을 많이 배정받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현대차증권에 배정된 주식이 약 86.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청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은 필수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 먼저 진행되는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증권사와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추가되었습니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위해서라도 개설해야 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개의 증권사 중 주식이 많이 배정되었으면서 계좌를 보유하신 분이 적은 현대차증권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차증권은 배정 주식 수가 적었지만 참여한 청약자 숫자도 적어 균등 배정으로 가장 많은 주식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약자 숫자가 대형 증권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었던 사례가 있기에 이번 청약에서 현대차증권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6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6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22억 7,10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은행 제휴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최대 4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4만 주의 청약 증가금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은행 제휴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5만 2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2천 주의 청약증가금은 19억 6,800만 원입니다.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 전일 기준이 영업일일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1월 28일 금요일이 제한기간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은 50%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주의 청약증가금은 9,463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은행에서 제휴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6,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6,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2억 2,710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기간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전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개설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가 있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으로 청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1월 28일 금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등급 50%의 경우 최대 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주의 청약증가금은 9,463만 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은행 제휴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반 그룹의 경우 최대 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000주의 청약 증가금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 중 은행 제휴계좌 개설, 영업정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도 참여하는 하나금융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에는 청약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청약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인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현대엔지니어링의 청약에는 청약수수료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가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공모가 75,700원 기준 청약 증가금은 37만 8,500원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2분의 1 이상을 배정해야 되는 균등 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은 균등 방식이 5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물량은 추첨으로 배정하고 청약자마다 다른 수량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 방법에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모집이 25%, 기존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되는 구주 매출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새롭게 발행해야 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되어야 회사의 공모 자금이 입금이 되고 이를 투자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 매출의 경우 단순히 공모 주주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것인 만큼 회사로는 어떠한 자금도 입금이 되지 않아 투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신주 모집이 많을수록 회사에 투자되는 돈이 커지는데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보다 구주 매출이 3배나 많습니다. 공모주주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정의선,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명예회장과 회장 및 계열사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는 현대건설인데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의 주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경우 가진 지분의 60%를 구주 매출하고 공모가 75,700원 기준 4,044억 원의 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가진 지분의 40%를 매각하여 1,076억 원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23%의 지분을 매각하여 1,524억 원, 기아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23%의 지분을 매각하여 1,220억 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으로 얻게 되는 구주 매출 금액만 9,084억 원이나 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자금 조달 금액을 살펴보면 공모된 금액에서 기존 주주의 구주 매출이 제외되고 발행제 비용이 제외된 일부만이 회사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주 매출이 큰 경우에는 상장하는 회사의 투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모가 상단 75,7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6조 500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적지 않게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를 합한 유통 가능 비율은 25.5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조 5,400억 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올해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SD 바이오센서보단 조금 적고 SKIT보다는 조금 많은 유통 물량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결과에 따라 큰 폭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이 37.28%를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43.12%, 일반 청약자가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 금액으로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760억 원, 기관 투자자가 6,662억 원, 일반 청약자가 3,028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공모주주 9,690억 원, 기존 주주 물량이 5,760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적지 않은 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 전환사채 및 우선주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중간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0년 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권은 승계되었지만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분율이 낮은 것은 항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2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기아의 지분을 33.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17.33% 보유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춘 회사입니다. 결국 현대모비스를 차지한 사람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주 중 하나인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의 지분 5.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기아차가 17.27%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도 6.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현대차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제철의 지분을 11.81%,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7.15%를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이 0.32%밖에 되지 않고 현대차 지분도 2.62%, 기아차의 지분도 1.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주요 그룹의 지분이 낮은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기아차가 17.33%, 정몽구 명예회장이 7.15%, 현대제철이 5.8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11.72%,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11.67%입니다.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제일 높지만 현대건설은 한 주도 구주 매출하지 않았습니다. 구주 매출 1, 2위를 보면 정의선 회장이 4,044억 원, 현대글로비스가 1,524억 원입니다. 구주 매출 상황을 살펴보면 정의선 회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현대건설은 자금 회수를 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의선 회장과 현대글로비스의 구주 매출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선 자신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확보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선 회장은 자신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3월 28일 현대모비스의 모듈 사업 부분과 AS 부품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현대글로비스에 흡수 합병하려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대모비스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는 높게 책정해야 정의선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한 결과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큰 반대를 하게 되었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합병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현대모비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매우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중인 HMM을 현대글로비스가 인수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은 기존 대주주가 구주 매출로 취득하는 자금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용도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의도는 공모주주를 위한 상장이 아닐 수 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일단 현대차증권은 개설해 두시고 기관투자자 수혜측 결과와 설정된 공모가를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 수혜측 결과와 가치 판단 영상은 청약 전에 참고하실 수 있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지배구조 개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입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 일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분율을 20%로 하향하였습니다.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거나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면 기존 대주주들이 10%의 지분을 처분해야 되는 점은 큰 변수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